유명 체인점 맛집부터 커피숍, 케이크까지. 한강변 공원을 방문하여 배달을 요청하더라도 어디든 배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진심 후진국이라던 한국이 맞죠? 한국 방문한 스페인 조기축구팀이 용산역 출구에서 넌나간 이유. 여기 한국인들은 죄다 제정신이 아니라며 열변을 토하는 스페인 아저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충격적인 비밀을 깨닫고는 너지 나간 채 그대로 허공을 바라보면서 연신 한숨을 내쉬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 스페인 아저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친구들과 취미로 축구팀을 꾸려 매주 주말마다 축구를 즐기는 곤잘레스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아주 우연한 계기로 한국 단체 여행을 갈 수 있어 다녀왔는데 그때의 경험은 아주 짜릿했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오를 정도로 너무 놀라웠는데요. 저희 팀은 축구도 축구지만 20년이 넘도록 친구로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주 오래 전부터 함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여행을 다니기도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육아로 인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제 와이프는 친구들과의 생활이 그립지 않냐며 저에게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얼마 전 친구들의 와이프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제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저에게 이번에는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이가 많이 자라지 않아 다음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지만 와이프는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저에게 함께 다녀올 것을 권하더군요. 추후에 알고 보니 와이프는 육아에만 너무 몰두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채로 사는 제가 너무 안쓰러워 이번 기회에 기분 전환을 하면서 친구들과 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사람인지 다시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와이프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에 무려 4년 만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은 이번 해외여행의 목적지로 손흥민의 나라인 한국으로 정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해외여행의 목적지를 정할 때 당시에 꽤 잘하는 축구 선수가 있는 나라로 목적지를 정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손흥민의 나라인 한국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벌써 10골 이상을 넣으면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진심으로 기대가 되더군요. 그나저나 한국은 꽤 인기가 많은지 그게 아니면 항공편이 축소가 됐는지 비행기 티켓을 구하는 게 만만치 않아 저희는 한 달 후에나 한국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한국에 가면 어떤 것들을 할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계획했고 아무래도 축구를 좋아하는 저희다 보니 축구를 빼놓을 수는 없겠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11명 인원 맞춰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번 일정에 동행하는 저희 팀은 총 7명이었기 때문에 따로 경기장을 빌리지는 못했고 한국에 가면 손흥민의 나라는 풋살 경기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견학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팀이 있다면 가벼운 친선 경기를 치러볼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잠을 잘 건지 무엇을 먹을 건지는 저희에게는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저희는 축구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특히 저는 몇 년 동안 제대로 플레이를 하지 못했지만 육아를 하면서 일도 하고 TV로 축구를 보면서 축구에 대한 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한국의 첫 인상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온 직후 인천공항은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 다가가 보니 중국인들이 각종 한국에서 산 기념품들을 공항 바닥에 널브러뜨려 놓고 알맹이만 가방에 담고는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면서 막 떠드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이후 한국 공항 직원들의 빠르고 깔끔한 뒷수습에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공항 직원은 그런 중국인들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쓰레기를 치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스페인에서 꼼짝 않고 제멋대로 하던 중국인들은 한국 공항 직원 앞에서는 겁을 먹은 듯 아무것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항 직원의 압도하는 카리스마의 중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와 저희는 택시를 잡고 숙소로 갖다 짐을 두고는 그래도 막상 한국에 왔으니 치맥을 즐겨보다 싶어 밖으로 나가 치맥을 먹을 수 있는 가게를 찾아다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치킨에 맥주는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았고 스페인식 닭구이와는 차원이 다른 맛에 빠져 저희 7명은 앉은 자리에서 닭을 7마리나 먹고는 자정이 되어서야 가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을 생각은 없었는데 치킨에 맥주 그리고 호기심에 먹은 소주 몇 잔이 이런 화를 불렀던 거죠. 물론 당시에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보니 정확한 기억은 아닐 수 있지만
시간이 자정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온 동네가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호텔로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구나 싶었고 가는 친구들은 가라 그리고 두 친구와 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 봤는데 한 쇼핑몰 옥상에서 소리가 들려 저희는 궁금해 올라가 봤는데 그곳에는 풋살장이 있었고 정말 놀랍게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풋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 새벽에 어떻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건가 싶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이길래 풋살 경기장이 이 새벽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도 너무 신기했고 풋살 경기를 뛰고 있는 무리에는 여성도 함께 섞여 있다는 점에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껏 단순히 손흥민의 나라라는 것 외에는 한국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보다 놀랄 점이 이 새벽에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치안 실태에 저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몸을 풀고 있는 다른 한국인에게 번역기를 들이미면서 이 시간에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궁금하다고 물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저를 이상한 취객 취급을 하지 않고 다가와 경기장 예약이 힘들 정도로 축구를 많이들 즐긴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경이로웠고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전화를 했어요. 여전히 술기운은 남아있던지 당장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에 호텔로 돌아간 친구들에게 경기복을 챙겨와 달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친구들은 술에 취해서인지 전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뒤로한 채 호텔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호텔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했고 여운이 가시질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새벽 축구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은 애당초 아침 새벽에 축구하는 조기축구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체의 조기축구 동호회인은 무려 1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정보가 완전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새벽에 축구 경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에 황당하면서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새벽에 축구를 하다니요? 축구는커녕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도 손에 꼽힐 정도이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큰 축제나 우리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팀이 리그에서 우승했을 때나 볼 법한 모습이지만 그마저도 저희 지역의 그라나다 팀은 늘 일부 리그에서는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약체팀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한국이 너무 부러워 미치겠더군요. 그런 부러운 마음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저는 바깥 공기를 쐬러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광경은 답답한 제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온 여러 명의 배달원들과 호텔 로비에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한국에서는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인가요? 정말이지 속이 답답한 게 아니라 이제는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더라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이나 더 마셔야겠다 싶더군요. 하지만 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완전히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가게를 찾다가는 날 새겠다 싶었고 마침 옆에는 호텔 직원이 있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다가가 혹시 한국인들처럼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싶은데 한국에도 우버로 주문을 하면 되냐고 물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버가 아니라 다른 여러 배달 앱이 있다고 했고 직원은 저를 대신해서 앱을 설치 후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주문까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으니 한국어로 말을 하길래 저는 한국어를 잘 모르니 아까 주문을 도와줬던 직원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배달 직원의 제 쪽으로 걸어왔고 음식을 전달해 주었어요. 알고 보니 배달기사가 도착했다고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새벽에 제가 주문한 맥주와 요리가 고작 25분 만에 도착을 하더군요. 심지어 저에게 팁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여러 나라를 여행해봤지만 팁을 요구하지 않는 배달기사를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받은 음식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제 옆에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아 들고는 저마다의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런 새벽 배달 역시도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건지 터무니없더군요. 방으로 돌아가니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 때문인지 깨있어 함께 맥주를 마시며 제가 목격한 이 광경을 이야기해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커튼을 걷고 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말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밤에는 네온사인 불빛으로 술을 놓는 듯 했고 호텔 앞 대로변에는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모습을 본 제 친구는 지금까지 네가 했던 말이 다 사실이라니 믿을 수 없다면서 제가 처음 그랬던 것처럼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주고받다 잠이 들었고 어느새 아침이 되었어요. 다 함께 조식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한 친구들은 절대 믿지 않는다면서 강경하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면 오늘 밤 우리가 길을 나서자. 내가 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직접 보여줄게라면서 급하게 차량 한 대를 렌트했습니다. 사실 차량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광경이 호텔 주변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 직감했고 또 새벽에 본 아름다운 불빛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에 드라이브를 하면 좋겠다 싶어 제 사비를 들여 차량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날 밤 서울 도심으로 나갔어요. 주차가 힘들어 차를 괜히 빌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서울의 밤을 보고 그 생각을 잠시 접어뒀습니다. 어렵게 주차장을 찾아 주차를 한 저희는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세차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세차용품을 가지고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세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신있게 이제 내가 한 말을 믿겠냐며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고 이런 건 태국에 갔을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며 별로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둘러보다가 친구 중 한 명인 세라노가 한국에 왔으면 한강 정도는 가봐야 한다며 한강을 가자고 하더군요. 사실 한강이 뭔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던 저희는 이 시간에 강을 왜 가냐며 아무리 어제 본 모습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강가 주변이나 공원은 무척이나 위험할 거라고 거부했습니다. 아직 국제면허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세라노는 저에게 차키를 빼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는 한강으로 갔어요. 이때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어 한강이 아니라 그 차를 몰고 스페인으로 돌아갈 뻔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렵게 한강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절로 욕이 나오더군요. 한강에는 도심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돗자리를 깔고 있거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조차 저는 배달 음식을 받아가는 사람을 보기도 했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도저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땐 오후 11시가 조금 넘어 자정이 다가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중 그 누구도 걱정스런 표정인 사람은 없고 다들 하나같이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코스를 따라 산책과 조깅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니 돗자리를 깔고 치맥을 먹거나 누워서 별을 보거나 태블릿을 가져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영화를 시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너무 부럽고 어떻게 이런 미친 나라에 이제야 온 건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잠시 넋을 잃었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다음부터는 한국에 어디를 언제 가봐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여행 중 난생 처음으로 조사라는 걸 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스페인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강남, 홍대, 성수 같은 서울의 번화가뿐만 아니라 인천, 강원도 심지어는 당일치기로 부산이라는 곳도 다녀오면서 한국의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 또 남자들끼리 간 여행이지만 이번만큼은 사진으로 기억하고 싶어 사진도 참 많이 찍었어요. 그렇게 스페인으로 돌아가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주고 저는 다음 달 또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러운 나라 여행이 아니라 아예 눌러앉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